2026년 7월 16일 영국 정부가 법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법 하나로 회사 하나를 국가 소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브리티시 스틸, 영국에 남은 마지막 고로 제철소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원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영국 기업? 아닙니다. 중국의 철강 대기업 징리에 그룹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업을 국유화한 사건. 그런데 그 기업의 원래 주인이 중국이었다는 사실이 겹치면서 지금 영국과 중국 사이에 조용하지만 아주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 투자금 한 푼도 제대로 못 받았다며 국제 중재까지 걸겠다고 나선 겁니다. 영국은 왜 국유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리고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걸까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영국 북부 링컨셔주에 스컨소프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용광로 4개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퀸 메리, 퀸 빅토리아, 퀸 앤, 퀸 베스. 영국 여왕들 이름을 하나씩 따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용광로는 딱 2개, 퀸 앤과 퀸 베스 뿐입니다. 나머지 둘은 이미 오래전에 멈췄거든요. 이 공장의 역사를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1967년에 한번 국유화됐다가 1988년 마거릿 대처 정부에서 다시 민영화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30년 넘게 이 공장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합병되고 쪼개져 팔리고 다시 합쳐지기를 반복하면서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2020년 새 주인이 나타납니다. 중국의 징예그룹. 인수 가격은 7천만 파운드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200억 원 남짓. 130년 역사의 공장치고는 사실 헐값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 이미 만신창이었다는 뜻이겠죠. 징예그룹이 인수한 뒤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2025년 3월 징예그룹이 자체 검토 결과를 내놓습니다. 결론은 이 고로, 재정적으로 도저히 유지가 안 된다는 것. 스콘소프 공장의 고로 가동을 멈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고로를 계속 돌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원자재, 코크스. 징예그룹이 이 코크스 주문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고로는 한 번 꺼지면 다시 불 붙이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사실상 재가동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크스 주문 취소는 단순 자재관리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문을 닫겠다는 신호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영국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일단 긴급 통제권부터 발동합니다. 당시 산업통상장관이었던 조너선 레이놀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강은 영국의 산업적 힘이자 안보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근간이라고요. 그리고 1년 넘게 흐른 2026년 7월 16일 철강산업 국유화법이 통과되면서 브리티시 스틸은 완전히 국가 소유가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용광로 2개가 멈추면 영국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원료 상태의 철강, 그러니까 쇳물부터 만드는 능력이 전혀 없는 나라가 됩니다. 방위산업에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쓸 철강조차 자국에서 못 만드는 상황이 오는 거죠. 2,700명 노동자의 일자리도 걸려 있었고요. 사실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미 자국에서 쓰는 철강 제품의 최대 50%를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며 25억 파운드, 우리 돈 약 5조 원 규모의 철강 전략을 발표한 상태였거든요. 브리티시 스틸 국유화는 이 큰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브리티시 스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 철강업계 전체가 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타타 스틸도 2024년 9월 웨일스 포트 텔벗 공장에 고로 가동을 멈추고 전기로로 전환했습니다. 브리티시 스틸이 버티지 못하고 전기로로 갈아탔다면 영국은 이미 그 전에 원료 제철 능력을 잃은 나라가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유화 발표 직후 징예그룹이 곧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성명을 하나 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쏟아부은 투자와 기여, 영국 정부가 싹 다 무시했다. 보상금이라고 내놓은 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카드를 꺼냅니다. 중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양자투자 협정, 이걸 근거로 국제 중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 납세자를 대리해서 영국 정부와 브리티시 스틸 경영진의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국제 중재가 뭘 의미하는지 짚고 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맺어두고 우리 기업이 서로의 나라에 투자했을 때 함부로 뺏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깨졌다고 판단되면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서 따지는 겁니다. 일종의 국가 간 계약 위반 소송인 셈이죠. 중국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국유화가 4가지 요건, 그러니까 공공목적, 비차별, 적법 절차, 그리고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라는 국제법상 수용 요건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정부는 독립평가인을 지정해서 보상금 규모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브리티시 스틸의 상업적 가치를 사실상 0에 가깝게 보고 있어서 양측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양자 간의 문제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움직입니다. 7월 17일 중국 상무부가 먼저 나섭니다. 영국의 국유화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냅니다.
다음 날인 7월 18일, 이번엔 외교부까지 가세합니다. 영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중국 투자자들이 영국을 어떻게 바라볼지, 영국 정부의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국영기업 하나의 손실 문제가 순식간에 국가 대 국가의 신경전으로 번진 겁니다. 한 가지 숫자만 짚고 가겠습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영국 정부가 브리티시 스틸 운영에 투입한 금액이 이미 3억 7,700만 파운드, 국가감사원은 2028년까지 이 금액이 15억 파운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번 결정에 걸린 판돈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영국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중국의 대유럽 무역 흑자, 그리고 저평가된 위안화가 유럽 제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요. 두 정상은 9월 안에 세이프가드 조치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철강 국유화, 프랑스와 독일의 대중무역 방어, 서로 다른 사건 같지만 결국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 겁니다. 유럽이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해 중국 자본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흐름이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영국은 국가 안보와 일자리를 이유로 마지막 남은 용광로를 국유화했습니다. 중국은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며 국제중재까지 꺼내들었습니다. 130년 역사의 공장을 둘러싼 이 싸움, 결국 국제중재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의 다음 국면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국유화 어떻게 보십니까?